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 형태가 있고 크기가 있고 경계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조차도 어딘가에 육지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늘 역시 언젠가는 대기의 끝자락에 닿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한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주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믿어온 그 상식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무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사고는 움찔하고 물러서게 되죠. 무한이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본능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질적인 무언가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주에 정말로 끝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끝 너머에 있는 것이 더 이상하고 더 으스스한 무언가라면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기회에 꼭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이 세계의 불가사의와 미스터리를 파헤쳐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상조차 망설여지는 그 경계에 넘어 우주의 끝 그 이후의 세계를 과감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설 1. 완전한 무. 자, 이제 그 경계 너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곳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이하고도 두려운 가설 중 하나, 바로 우주의 바깥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텅 빈 상태,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진짜 의미에서의 무인 것이죠. 그곳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으며 에너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향이나 위치 같은 개념도 존재하지 않죠. 어디나 언제라는 생각조차 성립할 수 없는 곳인 겁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마치 얇디 얇은 비누방울막처럼 존재의 결핍 그 자체 속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얇은 막의 안쪽에만 존재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우주의 끝을 넘어 그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그곳은 어딘가로 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의 바깥에는 존재한다는 가능성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예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 무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둠이나 심연 혹은 안개 같은 이미지로 떠올리려 하지만 그조차도 이미 무언가의 형태인 겁니다. 어둠조차도 사실은 진공 상태의 빛이라는 우주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깥에는 빛도 없고 진공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토록 거대하다고 여겼던 우주조차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 속에 떠있는 조그마한 존재의 한 방울에 불과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그 우주가 언젠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지 말란 법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설 2. 하이퍼스페이스. 우리는 경계 너머를 들여다보고 완전한 무를 목격했죠. 하지만 어쩌면 그건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바깥에 있는 게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공허는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오히려 거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3차원적인 뇌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을 만큼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하이퍼스페이스 가설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우주가 훨씬 더 복잡한 현실 속에 떠있는 얇고 평평한 3차원의 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진짜 현실 속에서는 공간의 차원이 3이 아니라 10개, 100개, 어쩌면 셀 수도 없이 많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미궁의 벽면에 붙어있는 납작한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간, 시간, 물리법칙,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모든 것들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조에서 투영된 아주 얇은 한 겹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추가된 차원들 속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형태의 물질이나 에너지, 정보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단지 원시적인 2차원의 그림자처럼 보일 정도로 훨씬 더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우주가 떨리며 살짝 어긋나는 순간 그 상상도 못할 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차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이해한 적도 없으니까요. 뭐 꼭 산산조각이 난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죠. 그 지성체는 그냥 조용히 우리를 관찰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벽에 들이우는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는 우리처럼요. 살짝 호기심을 느끼긴 하겠지만 깊게 개입하진 않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지성체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우리 세계가 더 복잡한 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생각만으로도 등줄기가 오싹해지지 않으시나요? 가설 3. 다중우주, 멀티버스. 우리는 이제까지 완전한 무도 마주했고 하이퍼스페이스도 들여다봤죠. 그런데 상상력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멀티버스 이론, 즉 다중우주 가설입니다. 혹시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단 하나뿐인 세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우주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우주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요. 마치 끝없이 끓어오르는 거품 속에 떠있는 아주 작은 하나의 거품처럼요. 이 거대한 우주 수프의 모든 곳에서 매 초마다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우주에는 애초에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우주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가 아예 이해할 수조차 없는 물리법칙이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심지어 이런 가설도 있어요. 양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단 하나의 선택이 새로운 우주의 가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 선택 하나, 움직임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우주의 분기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방으로 끝없이 퍼져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의 숲.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주가 무한히 존재한다면 당신이 태어나지 않은 세계도 어딘가엔 있을 겁니다. 혹은 전혀 다른 인격으로 태어난 세계도 있을지 모르죠. 아예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의 우주에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지적인 존재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신이 수십억 개의 거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 거품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낯선 현실의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설 4. 막의 충돌, 브레인 콜리전.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의 운명마저도 바깥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누군가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브레인 콜리전, 즉 막의 충돌이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브레인이란 영어로 멤브레인, 막을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촉근 이론과 M 이론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브레인이란 다차원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구조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과학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3브레인, 즉 3차원의 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차원의 막인 1브레인, 2차원의 2브레인 같은 개념도 있다고 하죠. 즉 일부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거대하고 평평한 막, 하나의 필름과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은 우리와 비슷한 다른 막들에 둘러싸인 채 다차원 공간 속을 떠도는 얇은 3차원 필름처럼 존재합니다. 그런 막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막들은 끊임없이 떠돌고 뛰고 흔들리며 하이퍼스페이스의 신비로운 질서를 끝없이 휘저어 놓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막들끼리의 충돌이야말로 과거에 빅뱅을 일으킨 진짜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일어났다는 건 언젠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우주의 바깥 어딘가에 또 다른 막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막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벌써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사전에 알아챌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죠. 모든 건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세계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충돌해 하나로 융합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연 그 이후엔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전의 우주는 어떤 자취도 남기지 못한 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가설 5. 시뮬레이션. 우리는 이미 무한한 세계를 상상해봤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바깥을 설명하진 않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섬뜩한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설에서는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거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만약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면요? 디지털로 구성된 가상의 모델, 아무리 방대하고 정교하게 계산된 세계일지라도 결국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인 겁니다. 별도, 은하도, 원자도, 심지어 물리법칙마저도 본질적으로는 전부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일 뿐이라는 거죠. 시간은 단지 연산 처리일 뿐이고 공간은 가상의 격자 구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복잡한 프로그램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코드를 쓴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건 완전히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현실에 존재하는 초문명일 수도 있고 우리를 단순한 실험체쯤으로 여기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언어로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이 가설 속에서의 신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세계를 운영하는 절대적인 프로그래머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양자 물리학이나 중력,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것들 속에서 그 단어를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그런 기묘한 현상들 전부가 사실은 버그거나 제약이거나 단순한 사양의 일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에서 말하는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드웨어, 서버룸,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그곳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게임 속 캐릭터를 바라보듯 가끔씩 이쪽을 들여다보는 창조주의 세계가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의 새 버전을 출시하듯 누군가가 이 우주의 신작을 릴리스하게 된다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가설이 유독 오싹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진실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아니면 애초에 우리의 코드 안에 알아차린다는 기능 자체가 빠져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가설은 현재로선 증명도 부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론의 특징은 세계의 작동 원리나 우주의 엔진 같은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론들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가설이 뭔가를 크게 바꾸는 것도 아닐 거예요. 5가지 가설, 각각은 그 너머를 들여다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완전한 무, 존재라는 개념조차 사라져버리는 세계, 하이퍼스페이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 멀티버스, 무한히 뻗어나가며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숲, 떠도는 막, 그 충돌이 우주를 만들어내고 또 끝내버릴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우리가 허상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간의 이해력 밖에 존재하는 무언가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대함과 헤아릴 수 없는 공포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미지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과학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조심스레 던져보는 작은 질문. 그 너머에서 돌아오는 건 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침묵일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